안녕하세요. 벤다쌤의 배운다 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벤트 올린 거를, 이벤트 보내주신 거를 정리를 하고 영상을 찍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브이로그가 좀 대부분 많이 왔었어요.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브이로그 쪽 영상 좀 피드백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브이로그랑 그리고 트렌디 채널 그리고 시니어 채널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엠마님의 브이로그, 말레이시아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그 두 번째는 if 언론 워커라고 해서 혼자 걷다 보면, 그러니까 약간 다큐식으로 약간 그 걸어다니면서 동네를 찍는 그런 영상이에요. 트렌디 채널. 그 시니어 채널로는 닭꿈 정별님의 채널을 제가 선택을 하고 그걸 좀 피드백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100% 정답은 아니에요. 100%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영상을 보면서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영상으로 남긴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영상이 조금 더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벤트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다소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좀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정말로 100명 이하로 이렇게 채널의 방향을 잘 못 잡고 또 너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정식으로 제가 제 채널에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코너인 거죠. 만들어 볼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면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서 너무 불안한 상황이라, 만약에 제가 다시 하게 된다면 제가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메일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다 좋은 내용으로 제가 다 피드백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보내주신 그 내용들 토대로 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저도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세 분의 영상이 여러분들 채널의 방향을 정하실 때 꼭 같은 그가 아니어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너무 길어요. 기니까 여러분 배속을 1.25 배속으로 좀 설정을 해서,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그 눌러서 재생 속도 좀 조절해서 보시고요. 아래쪽 설명글에 제가 타임라인을 해놨으니까 몇 분에는 뭐 브이로그, 몇 분에는 시니어 채널 뭐 이런 거 해놨으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그거 확인하셔서 거기 부분만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벤트 열 수 있을 때 이벤트 열게요. 그때 꼭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영상 시작할게요. 이번에 영상은요, 엠마님의 영상입니다. 엠마님은요,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브이로그 형태로 영상을 만드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메일로 엄청 길게 정말 자세하게 좀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된 것도 있고요. 일단 엠마님의 영상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동영상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아이들, 아이와의 일상도 있고 주부 일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이 뒤에는 글씨 쓰는 거였네. 이거 부분은 좀 패스를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글씨를 쓰진 않은 것 같고, 좀 한 가지 폰트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영상을 좀 쭉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부 브이로그든 주부 브이로그 안에 육아라는 것도 어찌됐든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들, 그러니까 그 이벤트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정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다 브이로그예요. 거의 다 브이로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 지금 엠마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브이로그로 신청해주신 분들도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썸네일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은 더 좀 통일감 있는 썸네일이었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4분할 컷이죠. 4분할로 해서,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이로그라고만 딱 치기만 해도 보통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공부 브이로그 한번 들어가 볼까? 4분할 사진 있죠? 분할 컷으로 이렇게 4분할로 썸네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했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게 딱 포인트 되는 사진들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이렇게 4개 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브이로그의 특징들은 글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썸네일을 봤을 때. 그냥 뭐 어떤 직장인이면 직장인 브이로그라고 딱 적혀 있기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브이로그라고 글씨만 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뭐 특별하게 글씨, 내가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의 일상을 그냥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쁘게 사진, 일단 썸네일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브이로그는 썸네일 부분에서 예쁘거나 감성적이거나 웃기거나 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는 첫 번째로 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엠마님이 썸네일이 뭔가 특이한 게 없어요. 이거 뭐 물 트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거 물 트는 사진 누가 보겠어요? 그쵸? 이거 뭐지? 걷는 사진인 것 같은데, 그쵸? 이 걷는 사진 누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볼까요? 과연 그 썸네일로만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변경을 하시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 활용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부의 모습, 주부의 일상은 비슷하지만 보여지는 시선이 틀리잖아요. 그쵸? 내가 집 앞에 나가서 뭐 현대백화점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말레이시아에서 보여지는 그 타 백화점의 모습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더 재미를 느끼고 클릭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는 타인의 일상을 내가 엿보는 거에 즐거움을 느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브이로그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지만 조회수가 늘지 않아요, 구독자가 늘지 않아요 라는 영상들의 특징들이 보통 아이들이 좀 주가 돼요. 근데 아이가 주가 되는 영상들은 어른의 시각, 브이로그를 보는 층은 20대에서 30대 정도가 가장 많아요. 사실 40, 50, 60대 됐을 때 브이로그 많이 안 봐요. 그 말도 사실 잘 모르시기도 하고요. 20대에서 30대가 보게 되는데 20, 30대에 있는 만약 주부라고 하면은 주부가 될 사람이거나 주부인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이의 일상을 가끔씩 보는 건 우리 이 아기 귀엽다라고는 하겠지만 남의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도 저희 아이가 노는 거, 우리 아이 사진 찍는 거, 영상 찍는 거 보는 건 재밌지만 다른 사람들 아이가 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중하고 막 재밌어하고 막 즐거워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브이로그를 찍으실 거면 아이의 일상도 물론 내 일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내가 중점으로 찍는 게 아이보다는 내 일상,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가 놀고 있는, 내가 취미 생활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먹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춰서 공유를 하는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사실 뭐 주부일기라는 컨셉도 있긴 하는데 일단 브이로그만 살짝 딱 볼게요.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 주부 브이로그 초반 이런 영상 같은 거 괜찮아요. 근데 아이한테 물론 아이 생일이라서 생일 축하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아이가 케이크 여기 14초부터 나왔죠. 35초예요. 보통 20초 이상을 이 케이크라는 부분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데 사람들은 시청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빨라요. 진짜. 그래서 영상 하자마자 10초 만에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보다가 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장면의 전환이 조금 빨라야 되는 게 브이로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좀 잘 나가는 브이로그들도 많이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 뭐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마스카라 갔다가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장면들을 좀 다양하게 계속 순간 바꿔주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생일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여기 돈가스 집이거든요. 음식점에 오신 것 같은데 음식점에서 노는 영상을, 음식점 사진을 이렇게 좀 길게 하셨어요. 지금 1분 40초부터 16초까지 한다라고 한데 지금 거의 한 3, 40초 이상을 그 돈가스 영상이시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봐주지 않아요. 특히 그냥 계속 먹기만 하고 있는 장면을. 그러니까 브이로그는 내가 먹으면서 누군가랑 얘기를 하고 뭔가 하고 밑에 어떤 자막도 새롭게 써주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아이가 그냥 단순히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또 먹는 거다. 그런데 생일 언제야? 이거는 아이들 노는 영상 찍어주시는 건 되게 좋은데요. 아이들 노는 거를 어른들이 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 우리 아이들, 우리 베이비를 찍어주는 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고 재밌어요. 근데 나 혼자 재밌는 거예요. 타인들은 우리 아이가 수영을 하던 뭘 하던 그걸 오래 보는 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아이들 위주의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좀 사람들의 시선이 지루하거나 아니면 재미없다.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차라리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잖아요. 방금 어디 갔지? 이런 모습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단순하게 또 아이가 또 그냥 앉아있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시네요. 이런 먹는 영상 찍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뭐 이렇게 영상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말을 할 수 있으면 목소리 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썸네일도 이왕이면 좀 예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4가지 장면을 넣는 썸네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 음식점을 갔으면 음식점 사진 한 곳, 커피숍, 아이들이랑 노는 거, 아니면 장 본 거, 이런 식으로 4개의 분할 컷으로 만들어서 좀 더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꼭 이렇게 말레이시아 30대 주부 브이로그 이거를 계속 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쪽으로 몰고 조금 작게 보여주셔도 괜찮거든요. 너무 이미지를 가리고 있어요, 글씨가. 그러면 이 브이로그는 조금 예쁜 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쁜 거, 예쁜 썸네일, 예쁜 글씨체, 예쁜 썸네일 이미지 그림,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썸네일 그림도 조금 화려하고 색감이 딱 보이는 그런 걸 선택해 주시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썸네일은 조금 뜬금없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여기 ENG라는 거는 이제 영어 버전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브이로그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브이로그는 사람들이 그 제품 정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품 정보들도 밑에 이렇게 설명글에 써주시는 게 좋고, 자, 브이로그라고 해서 그냥 내 일상, 내가 노는 거 모습만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가 검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콤엄마 제이 포레스트라는 영상 그 채널인데요. 이분도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알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이분 영상 보면은 조회수 되게 높은 거 있죠.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 이민, 말레이시아 장보기, 여기 자야 보면은
이거는 추천 상품 소개, 주부 고객들이 브이로그, 말레이시아 일상 물가 뭐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지만 정보를 같이 넣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 요리하기 또는 장 보는 거, 이마트 터는 거 또는 코스트코 또는 노브랜드 이런 거 영상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말레이시아에서 마트에서 어떤 게 되게 좋다, 어떤 브랜드의 어떤 상품이 좋다라는 이렇게 추천해주는 상품들이 넣어줘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말레이시아를 딱 검색을 했을 때 말레이시아 이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건 제가 검색을 했던 거고, 이민이나 여행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보를 주는 거죠. 엠마님이 정보 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여행 오시게 되면은 뭐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게 좋고요. 어디가 좋아요 하면서 꼭 브이로그라고 해서 브이로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디 오면 좋다라는 정보성으로 해서 브이로그를 만들어도 사람들은 많이 클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레이시아 오게 된 이유, 그리고 내가 말레이시아 와서 느낀 점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꼭 일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틀을 살짝 벗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나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말레이시아 어때요? 물가 어때요? 살기 좋아요?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아요? 아이가 살기 좋은 곳인가요? 거기는 집이 어때요? 집이 커요? 적어요? 아니면은 거기는 뭐 쇼핑몰이 잘 되어 있나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주부 브이로그라는 것도 있지만 말레이시아 물가, 말레이시아 뭐 어떤 쇼핑몰 여행, 말레이시아 뭐 추천 상품 아니면 말레이시아 장보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키워드를 잡고 영상을 계속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굴 공개가 되시면 얼굴을 보여주셔도 되고요. 얼굴 공개가 힘들면 목소리라도 나오면은 조금 더 사람들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나오고 얼굴 안 나오고 여기서부터 밑에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모습 보여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엠마님도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꼭 일상만, 아이의 일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의 일상을 올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요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장보기도 하고 음식점 가고 커피 가고 뭐 길거리 돌아다니고 쇼핑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내가 쓰고 있는 이게 화장품인데요. 이 화장품이 말레이시아에서는 되게 인기 있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하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좀 잘 되는 브이로그 같은 걸 보면은 정보를 많이 줘요. 다들 뭐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되게 괜찮았어요. 내가 일상 뭐 공부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도 저는 이런 공부하니까 되게 괜찮았었고 저는 요즘에 이런 취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취미 이거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저처럼 이거 취미 이런 박스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박스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청자들과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영상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그 성장의 속도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에 확 뜨기 힘든 게 브이로그거든요. 정보성 있는 글도 살짝 그럴 수도 있는데 브이로그는 타인의 일상에 관심을 갖는 게 그런 거죠. 직장인 브이로그 하면은 20대들이 나랑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나도 저 직장 다니는데 또는 나도 저 직장에 갈 생각인데 저 직업을 갖고 싶은데 비서 브이로그, 간호사 브이로그 또는 뭐 변호사 브이로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망하는 직업에 대한 브이로그니까 보고 싶죠. 궁금하니까. 근데 주부 브이로그 똑같은 주부야. 나도 주부고 당신도 주부야. 그럼 똑같은 주부인데 그 사람의 일상을 볼 때 뭘 볼까요? 저 사람이 쓰는 살림용품들을 보는 거고요. 저 사람의 스타일을 보는 거고 저 사람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 나도 저거 사볼까?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뭘 줄 것인가를 제일 처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브이로그라고 해서 제일 만만할 수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브이로그거든요.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준비하시거나
준비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고 있고 또 지금 저한테 사연을 보내신 뭐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브이로그이신 분들은 제가 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세요. 썸네일이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 정리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이미지 위주로 해서 글씨는 좀 작게 하고 그리고 최대한 영상을 다양하게 장면의 다양성을 좀 주면서 내가 저 사람이면 뭘 궁금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 위주로 좀 영상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약간 트렌디한 채널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프워크 언론이라고 혼자 걷다 보면이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내가 걸어 다니면서 그 동네의 모습들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그걸 업로드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저도 이런 형태의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을 좀 살펴봤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왜냐면 제가 해외를 겨냥한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주의 깊게 보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이프님의 채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썸네일부터 좀 보면은 보통 이렇게 좀 걸어다니거나 랜선 산책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어다니는 영상, 걸어다니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채널 같은 경우는 썸네일이 글씨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썸네일 자체가 이미지 위주로 해서 글씨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걸어가면서 보였던 곳에 대한 장면이 썸네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여기 길상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길상사. 이 길상사 예쁜 절인데 절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여기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썸네일상으로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를 넣어주시는 건 알지만 이 글씨 자체가 이미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쁘게 보여줘야 될 절의 그 전면 모습을 딱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딱 보여줬던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사람들이 여기가 절인가 하고 클릭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PC상으로 봤을 때도 이 글씨 자체가 좀 작아 보이는데 영어 글씨요. 이걸 모바일로 보면은 훨씬 더 작게 보여요. 그럼 모바일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영상들 중에서 내 거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예요. 사실은 이미지가 눈에 확 들어오거나 아니면 글자만 확 들어오거나 둘 중 하나 어떤 임팩트를 딱 줬을 때 그 뒤에 이제 제목 글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길상사라는 이 썸네일만 딱 봐도 글씨도 확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절이라고 했는데 절의 사진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봤을 때 글씨가 이미지를 너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씨는 빼시던가 글씨를 쓰고 싶다면 여기 성북동 골목길처럼 여기 한쪽에 글씨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분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를 성북동 골목길이라고 딱 글씨를 깔끔하게 하고 여기는 다 이미지 사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통일감 있게 썸네일을 좀 이렇게 좀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절대 그림 위에다가 글씨를 넣어서 그 그림을 가리질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런 예쁜 절이나 아니면 여기 동대문 같은 거, 동대문처럼 전면이 예쁜 거는 이런 전면 사진을 예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길의 모습들을 예쁘게 하실 거면 얼마나 좋아요. 이 길마다 다 느낌들이 다 틀리잖아요. 여기 길, 저기 길, 한옥마을 길이나 아니면은 창신동 골목길 또는 생태공원 길 이렇게 길마다 느낌이라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럼 길의 모습을 전면으로 두고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딱 일괄적으로 길의 모습만 딱 하셔도 되게 예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채널을 딱 봐야 돼요. 우리는 썸네일을 볼 때요. 내 채널에 들어와서 동영상에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채널이 통일감이 있나, 그러니까 썸네일이 통일감이 있나, 그리고 썸네일만 딱 봤을 때 내가 과연 클릭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냉정한 시선으로 딱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씨 부분이 이미지를 가리지 않게끔 없애거나 아니면 한쪽 배열로만 하시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왼쪽에 좀 배열하시고 최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돋보일 수 있게끔 길의 모양을 좀 주점으로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거 장흥상합이었어요.
길의 영상인데 갑자기 요리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하나의 주제를 정하셨다고 하시면 그 주제를 정해서 쭉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30초 만에 맛있는 토스트 만들기, 이게 뭐 길을 가다가 이렇게 토스트 가게를 보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길을 가다가 여기에 토스트 가게가 맛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뭐 토스트 가게는 뭐 오래된 곳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는 어떤 맛이 특징이 있다, 아니면 또 가다가 저기 만두집은 50년 전통으로 해서 뭐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갑자기 요리 채널처럼 요리가 탁 메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채널 방향 전체적인 그 느낌에서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좀 포커스를 쭉 맞춰서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느꼈던 게, 일단은 이 채널이 어디를 타겟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게 국내냐 아니면 해외를 겨냥한 채널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을 살짝 바꿔줘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해외를 겨냥한 채널이라고 한다면 제목에 이렇게 보여주는 1차적인 제목에 이런 식으로 영어가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영어가 먼저 들어가줘야 외국인들이 썸네일을 쫙 올리면서 봤을 때 이거는 외국어로 되어 있네 하고서는 클릭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지금 한국말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메인으로 한국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타겟이 외국이다 하시면은, 해외 채널이라고 하시면 꼭 영어로 제목을 초반에 앞부분에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나왔었네요. 이렇게 동대문에 영상이 있으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 설명글 있잖아요. 설명글에도 해외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 설명글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동대문을 설명을 하시는 거면 동대문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길어질 필요 없어요. 몇 년도에 뭐 했고 이 건물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걸 간단하게 적고 밑에 무조건 영어 넣어주셔야 돼요. 설명글에도. 그리고 이 제목의 영어 부분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왜냐면 우리 썸네일에서 글씨 보여줄 때 이 앞부분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영어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앞으로 좀 빼시고 아래쪽 태그 부분 3개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샵 뭐 혼자 걷다 보면 샵 동대문 샵 뭐 어쩌고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위에 상단 3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튜브버디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보니까 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그를 보면은 너무 시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적인 표현보다는 딱 핵심적인 단어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도 좋지만 외국어 태그를 넣어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어디예요? 동대문이잖아. 그럼 동대문이란 영어 여기 넣어주셨는데요. 몇 개는 넣어주셨는데 동대문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디예요? 그러니까 서울이죠. 그럼 서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이 어디겠어요? 한국이죠. 그럼 한국, 코리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코리아 투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서울 트래블, 코리아 트래블, 시티 투어, 코리아, 서울, 워킹 투어,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죠. 영어 플러스 일본어로 동대문을 일본어로, 또는 동대문을 중국어로, 이렇게 외국어를 태그를 하나씩 딱딱딱 넣어주시면 해외를 겨냥한 채널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태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 아래쪽 글 부분도 좀 한국말도 있지만 외국어 말도 조금 더 길게 써주시고 태그는 3개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행은 이미 반쯤은 역사가 되어버린 장신동의 예스러운 모습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동대문역을 출발해서 어려웠던 시대의 대표적인 서민의 동네 장신동 일대 골목들을 걸어갑니다. 70년대식 허름한 한옥들이 만들어 지금 보면은 목소리가 KBS 그 약간 다큐 예능 같은 거에 굉장히 어울리시는 목소리예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차분하시고 들었을 때 되게 정감 가는 목소리거든요. 되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느낌이 싹 들고, 제가 이렇게 채널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고 느꼈는데, 제 아이디어가 하나 뭐냐면,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채널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김영철 씨가 걸어 다니면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뭐 예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쁘게 보여주고, 또 나레이션 들어가면서 자기 목소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 어디 갈 건데요. 아유, 여기 비가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말 안 하고 걸어갈 때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그 목소리 톤 느낌이랑 우리 이프님이랑 너무 비슷하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영상을,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영상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아래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이 영상들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영상에 적절히 배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를 가시면은 남산타워에 걸어가시는 길에 남산타워에 대한 길에 대한 설명을 나레이션으로 넣어주셔도 되는 거거든요. 꼭 조용하게 길만 걸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채널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워커라는 채널인데 구독자 수도 많고요. 이 채널은요, 완전히 해외를 겨냥한 채널이에요. 보세요. 제목 자체가 다 외국어예요. 제목 자체가 다 외국어고, 이분 채널은 썸네일에 글씨가 없습니다. 딱 이미지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얼마나 딱 봐도 어떤 그 자연 모습에 그대로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죠. 우리 그러면 이프님 그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걸어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컨셉이에요. 똑같아요. 이분이랑 똑같은데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봤을 때, 이렇게 따로 빼내야겠네. 이렇게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봤을 때 어떤 채널에 조금 더 호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좀 이렇게 정신사납다? 그러니까 좀 정돈되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 채널이 정돈되어 있고 그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뭔가 클릭을 하게 돼요. 이게 뭐야? 하고선 클릭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이쁜님 거 영상은 글씨가 너무 모든 거를 가리다 보니까 이 예쁜 사진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아니면 지금 뭐 이 영상들의 사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썸네일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요. 썸네일을 하나씩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영상을 올리실 때 글씨 없이 이미지로만 썸네일을 좀 통일감 있게 올리시고,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그림을 가리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디어를 보니까 길의 모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길의 모양만, 우리가 뭐 북촌 한옥마을 길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전주 한옥마을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의 모양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길마다 있는 느낌들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 길의 모습들을 탁탁탁탁 일괄적으로 쫙 해놓으셔도 되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내 썸네일을 냉정하게 보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PC 화면에서 내 썸네일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썸네일이 정돈되어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는지, 과연 여러 개의 영상들 중에 내 거를 클릭할 확률이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 조금 심심하세요. 그러니까 심심하다는 게 뭐냐면, 다른 제가 알려드리는 채널,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서울워커나 김영철의 뭐 동네 한 바퀴 이런 거 영상을 보시면 비슷한 컨셉이잖아요. 걷는다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걸으면서 그분들은 이렇게만 찍지 않아요. 위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이렇게 다방면을 보고요. 걷다가 멈춰서 잠실타워가 나오면 아래에서부터 쭉 위로 올렸다가 또 쭉 내려오고, 또 앞에 와서 또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영상에 우리가 꼭 걸어가면서 보는 게, 건물들도 있지만 저기 뭐 붕어빵 파시는 분, 만두 파시는 분, 만두 뚜껑을 열었을 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 이런 것들도 다 영상으로 담으면 그건 역시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또는 해외에서 우리 동네를 봤을 때 그건 역시 멋있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걷는다고 해서 그냥 앞만 보고 걷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멈춰서 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만두 가게든 떡볶이 가게든 잠깐 찍으면서 거기에 모습도 살짝 보여주고 걸어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뭐 창신동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 창신동 저기는 되게 저런 떡볶이도 있고, 어머 동네 저런
뭐 이렇게 밖에서 파는 분식집 되게 맛있어 보이겠다. 이런 궁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방콕을 가면 방콕의 길만 찍는 게 아니라 방콕에서 뭐 바깥에서 파는 음식들, 열대의 과일 같은 거 어떤 모습, 길거리에서 쌀국수 먹는 모습들도 이렇게 막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아, 저기는 저런 문화가 있구나. 저기는 저런 그런 생활 환경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프님의 채널을 봤을 때 그런 다양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채널로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성장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광고가 달렸을 때 5분 정도, 기본 5분 이상이 되셔야 광고가 달렸을 때 수익이 창출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게 유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보다 해외가 거의 2~3배, 2~3배 정도 광고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널은 국내보다는 해외를 겨냥하는 게 타겟이 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산의 길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해외 분들이 남산의 모습을 보는 그 확률적인 부분에서 더 크다는 거죠. 그 서울 워커님의 그 영상을 보면 전부 다 해외 분들이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해외에서 많이 검색을 해서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키워드적인 부분도 해외에 키워드를 많이 넣어 주셔야 그만큼 우리 이프님 영상에도 해외 유입이 될 것이며, 또한 자막도 영어 자막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외에서도 이 사람은 우리 외국인들을 위한 채널인가 보다 라는 걸 알고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정리됐죠? 이프님, 썸네일 깔끔하게 사진으로 이미지로만 바꾸시고 외국 그 키워드 넣어주시면서 외국어 자막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제목도 외국어로 좀 해주시면서 내 채널의 방향성을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플러스 서울 워커님을 채널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채널은요, 제가 시니어분 채널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저한테 예상외로 이제 시니어분들이 채널, 그러니까 의뢰를 많이 한번 피드백 받고 싶다라는 걸 보내주셨는데, 지금 그만큼 시니어분들이 유튜브에 관심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또 한번 느꼈던 경우였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다꿈 정별님이라고 해서 2년 정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셨는데 구독자 수가 100명 이하로 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2년을 하셨는데 100명 이하면은 진짜로 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가장 제 영상을, 제 채널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동영상을 놓고 그 PC에서 내 영상을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한눈에 내가 올려놓은 영상들을 쭉 보는 거죠. 자,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부분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을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글씨가 보이질 않아요.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5060 세대의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글씨가 잘 보여야 되거든요. 이 영상이 어떤 거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꾸밈의 말이 필요 없어요. 아니 뭐 확실한 게 그냥 한 글자 딱 하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 빠르게 적용하는 법, 아니면 부를 축적을 위한 뭐 공략법,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코디언 가격 알아봐요 라는 식으로 딱 어떤 거다라는 그 제목만 딱 있으면 돼요. 약간 젊은 층 세대에서는 약간 웃긴 그림이거나 아니면 웃긴 뭐 단어들, 형용사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5060 세대에서는 형용사적인 부분보다는 정확한 명사로 딱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스마트 스토어 잘하는 법, 스마트 스토어 등록하는 법, 경매 배우는 방법, 경매 배우기 좋은 학원, 경매 임장하고 김장이란 이런 식으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정확하게 썸네일에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거 좋은 취미 아코디언 배우기 이런 것만 봐도 글씨가 여러 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도 잘 보이지 않던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시니어 취미로 악기가 좋은 이유, 아코디언 별려서 아코디언 배우기 1차, 아코디언 사용 아닌가? 저도 이게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밑에 글씨가. 그러면 5060 그 세대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글씨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리고 뒤에
이런 배경과 겹치다 보니까 글씨가 선명하게 안 보여요. 지금 보면 친구와 힐링하기 순창 뭐야? 순창 산천 전주 촉성루? 저도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가야 글씨가 보일 정도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글씨를 보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닭꿈님이 닭꿈님 얼굴 나오는 게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썸네일적으로 딱 봤을 때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닭꿈님 얼굴이 옆에 있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도 괜찮고, 가끔 표정 연출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 내가 너무 이거 속상한 얘기다 그러면 속상한 얼굴에서 이렇게 눈물 이렇게 스티커 하나 하시고 옆에 깔끔하게 글씨만 쓰세요. 글씨도 이렇게 화려한 색깔 넣지 마시고요. 딱 한두 개의 색상으로만 딱 글씨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스마트 스토어 뭐 등록 방법이면 스마트 스토어를 뭐 노란색, 등록 방법을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딱 보이는 원색의 색깔로 글씨를 딱 정해주셔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글씨는 크게, 그래야 한눈에 봤을 때 이게 스마트 스토어 등록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썸네일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테두리를 넣는다라고 하시면 테두리로 내 컨텐츠를 종류별로 나누시는 거예요. 취미 영상이면 빨간 테두리, 아니면 뭐 그 경매 영상이고 경매 주제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으면 파란 테두리,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정해서, 테두리도 동일한 크기로 하시는 게 깔끔해요. 테두리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분리를 해놓으면 일단 한눈에 딱 봤을 때 오른쪽에 우리 닭꿈님 얼굴 있고 왼쪽에 글씨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통일감이 딱 느껴지겠죠? 그러면서 테두리로 이거는 취미 영상, 이거는 뭐 내가 원하는 뭐 책 리뷰 영상, 아니면 이건 뭐 경매 영상, 이런 게 딱 한눈에 좀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 썸네일을 좀 통일화 시켜주는 작업이 일단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제예요. 지금 닭꿈 정별님의 영상을 그 채널을 딱 보면 특별한 주제가 없어요. 그냥 정말 포괄적인 나의 개발, 자기 개발에 대한 영상인데, 자기 개발도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공부하는 거에서도 이제 나눌 수 있죠. 영어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돈에 대한 책, 부동산에 관련된 책, 경매에 관련된 책, 정말 많죠. 나의 개발을 위한 거는 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 무궁무진한 걸 경매 영상 올렸다가 뭐 영어 영상 올렸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개발 관련 부의 축적에 관련된 책을 올렸다가, 이렇게 되면 내 채널의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한 가지를 딱 정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060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건강, 그리고 노후를 위한 노후 대책, 또는 내가 남은 여생이나 내가 이제부터 좀 아이들을 좀 어느 정도 키워놨으니까 남은 시간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취미 활동,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 채널을 많이 만드시고, 등산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등산하고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보이는 전경들, 뭐 등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래의 느낌들, 아니면 등산 끝나고 와서 맛있는 거 먹는 장면들, 이런 걸로 좀 사람들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다른 거는 헬스나 다이어트라는 컨텐츠를 두고서는 60대 주부 다이어트 해서 60대는 젊은 사람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거든요. 진짜 젊은 사람들은 굶어도 괜찮아요. 근데 5060 세대 분들은 굶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큰일 난다고 생각을 또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 방향도 좀 다르니까 그분들에게 맞는 다이어트 정보를 전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핵심적인 키워드를 두고서는 내가 만약에 책 리뷰를 할 거면 책 리뷰를 하는 거죠. 5060에게 추천해줄 책을 딱 정해서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서 이렇게 뭐 지중해 부자와의 공통점 4가지 같은 이런 교육적인 부분, 아니면 부의 축적과 관련된 정보 영상을 넣어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뭐 취미도 나왔다가 부동산 임장도 나왔다가 갑자기 브이로그로 해서 시골 카페도 갔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의미는 곧 내가 타겟층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내 거를 구독할 사람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 있어서 들어왔어요. 부동산 관심 있는 60대 주부야.
그래서 부동산 경매 임장이 있네 하고서는 들어와서 우리 닭꿈님 영상을 보는 거죠. 근데 부동산 경매 영상은 또 계속 올라오질 않아. 이때 보니까 이때 경매 임장이 4개월 전에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서는 취미 활동으로 아코디언 나오고 뭐 신사임당님 나오고 시골 카페 나오고 뭐 책 리뷰가 나와요. 그러면 부동산 임장하는 사람이 더 이상의 부동산 내용이 나오질 않는데 이 채널을 계속 볼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내가 관심 있는 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느냐예요. 지속적으로 올리느냐를 보고서는 구독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는데 지금 4개월 전에 부동산 내용 나오고서는 나오질 않잖아요. 그럼 부동산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뭐 관심을 클릭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책에 관심 있어요. 해빙이 관심 있어서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책 리뷰도 하나 하고 다른 영상을 봤어. 근데 책에 관련된 영상도 없어. 이게 뭘까요? 과연 구독을 누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걸 하나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 리뷰를 할 거면 책 리뷰를 쭉 90%, 95%까지 쭉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개수를. 올리다가 가끔 가다가 브이로그를 올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책 리뷰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일상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게 되는 거지. 북 리뷰 찔끔, 부동산 찔끔, 경매 찔끔, 아코디언 찔끔 하면은 그 찔끔 밖에 없기 때문에 구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채널의 주체성, 가장 핵심적인 목적을 갖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갖고 건강이면 건강, 취미면 취미, 아니면 뭐 부의 축적이면 부의 축적 이런 관련된 내용을 딱 잡고 그 내용을 계속 올리셔야 돼요. 쭉쭉쭉쭉쭉. 그에 관련된 내용만 쭉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괜찮은 책 있으면 그 책도 같이 올리는 거지 메인 없이 계속 서브만 계속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구독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꿈님 채널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첫 번째로 찾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리세요. 멈추지 말고 올리세요. 책 리뷰 하실 거면 책만 계속 올리세요. 책 리뷰에 관련된 걸 올리고 뭐 책 리뷰 올리는 분들이 책만 올리진 않잖아요. 내가 독서를 하는 방법을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리뷰에 관련된 영상을 쭉쭉쭉 올리세요. 책을 하고 싶으면. 아니면 건강이면 건강 관련된 컨텐츠 5060 세대에게 맞는 건강에 관련된 것도 쭉쭉쭉쭉 올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를 정해서 그 컨텐츠를 밀고 나가야 구독의 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썸네일은 이분 거 한번 봐주세요. 다니TV님 너무 유명하죠, 다니쌤. 다니쌤 보면 글씨 엄청 크죠? 글씨가 탁 커요. 사람 그 얼굴 이미지 나오는 건 한쪽으로 하고 글씨가 무조건 잘 보일 수 있는 썸네일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랑 우리 닭꿈님 걸 보면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글씨 크기에서부터 확 차이가 느껴지죠? 같은 채널 같은 크기 개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낌이 확 틀리단 말이에요. 시각적으로 뭔가 정돈된 느낌, 근데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 닭꿈님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썸네일을 정리를 하시고 통일감 있는 썸네일, 다른 분들 좀 이제 다니TV님이나 유명한 60세대 그 유튜버 분들의 채널 보면서 썸네일을 정리를 좀 해보시고, 두 번째는 핵심적인 목표하고자 하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뭐 자기 개발이라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니면 취미면 취미, 건강이면 건강,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영상만 계속 올려보세요. 그리고 계속 그거에 관련돼서 댓글이 오면 소통을 해 나가세요. 그러면 분명 지금보다 영상이 더 그 컨텐츠로 쌓여가면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실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요, 제가 영상이 블로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블로 영상을 올리면서 그것만 쭉 올리다가 이제 유튜브에 대한 정보를 넣은 거거든요. 왜냐면 블로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쭉 밀고 나가다가 점점 가지치기 하시면 돼요. 얘와 연관성 있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닭꿈님 보여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거는 제가 너무 잘 알지만
여기에서 욕심을 걷어내시고 한 가지만 집중해서 그 컨텐츠를 계속 올려보세요. 뭐 하나 둘 올렸는데 바로 뭐 100명 200명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꾸준히 유튜브를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튜브를 하시면서 구독자 수가 영상이 동일한 영상, 그러니까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관련된 동일한 영상을 매주 꾸준히 업데이트 하시면서 그 영상이 적어도 최소 10개 이상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구독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도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메일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 닭꿈님의 더 멋진 채널이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화이팅!